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소장님 요즘은요. 네. 진짜 이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막 이런 네. 얘기 종종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한편에 들리는 뉴스에는 네. 이게 신혼희망타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공급 부족인데 공급한 데는 사람이 없다.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네.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신혼희망타운이 좀 잘 안 팔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인기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죠. 예, 많지 않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네. 신혼희망타운이 된 게 다 소형평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평형이 작으니까 네.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아니군요 또. 기계적인 네네네 이거는 정말 이거 또 틀렸구나. 아, 예. 약간 이런 건데. 사실 신혼희망타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혼 부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럼 네. 이제 두 사람이 살 공간. 예. 네.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도 조건이 네네.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간적인 측면보다 네. 제가 볼 땐 직접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나. 생각났어요. 네. 났어요. 입지. 좋지 않아요. 네, 네. 자리가 좋지 않아요. 난 노른자 땅에 살고 네, 네, 싶다. 네. 이런 심리도 방향이 된 거겠죠. 네. 근데 좀 싸잖아요. 싸도요, 선생님.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욕심 많으면 안 됩니까? 네. 욕심 생기는 건 어쩌란 네. 말입니까? 네. 사실 이게 일종의 이제 미스매칭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네. 제가 볼 때는 시세 차이. 시세 차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공급 부족이다 뭐 이런 부분을 주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많은데 냉정하게 진짜 따져보면 아니 공급 부족이 집이 없으면 지금 집이 적다 뭐 크다 이런 걸 지금 따질 상황인가요? 거주할 수 있는 네. 공간이 없다라면 사실 노숙도 하는 판인데 정부에서 싸게 준다는데 신혼희망타운의 장점은 싸게 네. 그다음에 대출도 굉장히 저리로 맞아요. 조건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갈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경쟁이 치열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든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뭐 입지가 좀 떨어지고 그거 대비 가격이나 따져봐도 사실은 메리트가 있어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공간만 마련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냉정한 건 뭐냐면 주거 공간이 부족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걸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이. 사실 이쪽에 더 포커스가 많다라는 측면이 강한 거죠. 저도 느끼기엔 이 신혼희망타운이 주변 가격에 비해 정말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시세 차익도 당연히 챙길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된다. 이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참 사람의 심리는 묘한 게 네. 이게 이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시세 차익이 생기면 시세 차익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정부랑 네. 나누죠. 네, 네. 이게 가장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남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라도 거주도 해결하고 내 말이 그 돈도 말. 벌고 그쵸.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요. 당사자는 이게 손해보는 느낌이다. 당사자는 뭔가 뺏기는 느낌? 네, 뺏기는 느낌이 나는 게 시세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는 이게 고스란히 내 돈이어야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시세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이 생긴 거는 일단 내 돈이에요. 네. 내 돈인데 정부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뺏기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양도소득세. 양육 중과 이런 게. 이런 거죠. 시세 차익이 생기면 오롯이 내 건데 정부가 뺏어가는 개념이죠. 열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사람들이 매도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것처럼 네. 지금 신혼희망타운도 그런 이유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쪽에다 포커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또 조건이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거주 기간이나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이게 뭐 진짜 뭐 이게 남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입지가 네. 좋은 것도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기에는 뭔가 애매해.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노려보는. 맞아. 지인도 약간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당첨이 됐을 때 그 날은 좋았는데 네. 그 전까지 들어가는 이자와 들어가고 네. 나서 이자는 또 달라지고 네.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시세 차익이 나도 그 시세 차익을 또 정부한테 나눠주면 똔똔이라는 거지. 네. 내 손에 남는 게 많이 없다. 네. 이렇게 한숨을 막 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부한테 시세 차익을 주느니 그냥 안 사고 말겠다. 네. 내 돈 뺏길 수 없다. 이런 식의 결정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람들이 말하는 공급 부족, 예. 공급 부족이라고 하지만 구석구석 보면 미달되는 데들이 또 정말 많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잘 고민해봐야 될 게 주거 기준으로 해서 공급 부족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가야죠 일단 공급 부족이라면. 근데 항상 어디든 갈 때는 있어요.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거 선택하지 않아도 다음 대안이 있으니까 선택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정부가 주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네. 맞아요. 새 혜택이에요. 집이잖아요. 네. 또. 새 집에 사실은 뭐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내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10년 거주해도 되죠. 나중에 그냥 일찍 나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거 포기하고. 이게 진짜 남의 일이 됐을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딱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당사자가 되니까 일단 들어갈 때부터 시세 차이 나면 나눠야 돼? 이걸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네, 네.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손해보는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네. 차익도 생기니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시세 차익이 생겨야 네. 되는 건데. 그건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얻는 것보다, 네. 예, 그건 심리학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거든요. 얻는 것보다 잃는 거에 대한 그 가치, 예, 이거를 한 2.5배 이상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내가 10,000원을 주었어요. 이것과 지나가다가 내가 10,000원을 잃었어요. 이거에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지나가다 10,000원 주우면 와 기분 좋다 이 정도인데 여기서 10,000원을 잃었어요. 아, 죽을 것 같아. 하루 종일 가죠. 하루 종일. 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이 경험적인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진짜 제가 주식을 한참 할 때 하루에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잃은 적이 있어요. 1,000만 원 가까이 잃은 적이 있는데 이때 공교롭게 현금으로 70만 원을 그 약간 사기 비슷하게 해서 날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이 두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1,000만 뭐가 원을 더 주식으로 1,000만 원을 잃었을 때는 네. 이건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 눈에 이런, 보이는 돈이. 그렇죠. 주식으로 1,000만 원을 잃었을 때는 그냥 욕하고 에이 하고 다음에 벌지 그냥 뭘 하고 약간의 자기 위로를 하면서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네. 되는데 현금을 날렸을 때는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3일 정도 가슴이 진짜 이게 그 뭐지? 가슴이 애려가지고 네.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막 이러면서 분통이 터지고 맞아요, 미칠 것 맞아요. 같은 거죠. 이런 거하고 사실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얻을 때와 잃을 때의 느낌. 그리고 이게 또 돈에 눈에 보이는 것과 진짜 현실에 있는 것들. 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정부가 대출을 해줄 때 네. 그 수익 공유형 대출이라는 걸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가요? 예. 네. 그건 또 뭐죠? 대출을 해주는데요. 네. 집을 살 때 대출을 해줍니다.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수익을 공유해야 돼요. 무슨 명분으로 그걸 가져가는 거죠, 정말?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올라갔어. 네, 가격이 올라가면 이 저기에 대한 수익을 나누는 거죠. 아니, 나의 안목으로 선택한 집이 올라가는데 그걸 왜 줘야 되죠? 일단 그걸 정해놓은 어. 거죠. 그리고 이제 손해 볼 때도 또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팔렸나요? 공유형 그게 잘 안 팔려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사람들이 돈 벌면 내가 잘해서 약간 네.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 분양 영업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물건을 팔 때, 자 이거 진짜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빨리 사세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그럼 네가 이거 뭐 책임질 거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 책임지는데 저만 불리한 조건을 걸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슷한 조건을 겁시다. 응? 손해보는 거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면 반반 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하지 또. 그럼 어떻게 나눠줍니까, 소장님? 네. 안 써요. 안 씁니다. 네. 참 소장님 같은 분양사를 만났으면. 네. 이 조건을 안 쓰고 계약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오진 않아도 네. 뭔가 이걸 나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진짜
기분 안 그러니까 좋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이 나쁘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뭐 이거는 예외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이나 이런 게 정부가 뭔가 뺏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거부감이 드는 그래서 정말 진짜 주거가 공간이 부족할 때는 나가요, 이게. 진짜 부족할 때. 전세도 막 없고 막 이럴 때는 이게 이제 팔리거든요. 근데 약간 여유가 생겨서 이제 좀 돌아볼 틈이 생기면 그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이게. 그럼 이 상황을 딱 진단을 내보면 네. 공급 부족 현상이 아닌 그래도 사람이 선택지가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주거 거네요. 공간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갈 공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데가 없을 뿐. 아니죠. 원하는 것도 이게 돈과 결부해서 그치. 하는 거죠. 갈 수 없을 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과연 이게 공급 부족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따져봤는데 사람 심리가 참 무서워요. 일단 남일이면 냉정하게 판단이 되는데 내일이 되는 순간 네. 눈에 불을 켜게 되거든요.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 사람 심리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라는 거죠. 일단 주택 정책을 낼 때 무조건 주거 개념으로만 보는 이 시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주거 개념이 아닌 시세 차익 개념으로 지금 주택을 접근하고 있는데 주거 개념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면 이게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책에 그러니까 헛발질하는 사실 이런 게 신혼희망타운이나 이런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은요. LH에서 지은 임대 아파트들 빈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를 예산 낭비잖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상황에 딱 썼으면 굉장히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를 주거 공간이 없으니까 살 곳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니네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주니까 작은 공간에서라도 살아라. 이렇게 접근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수요자의 그 심리를 제일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네. 자꾸 헛발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에다가 그렇다고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책을 펴려면 냉정한 현실 파악이 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